원장님들은 평소에 두피 관리, 모발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모발 건강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아버님이 풍성하셨던 시절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머리숱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항상 이 탈모나 아니면 모발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보시면 나의 최근에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혹은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이러한 건강 상태에서 보면 얼굴만 헬스케지거나 피부만 처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숱도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윤기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옛날 조선시대에도 여자들이 꾸밀 때 화장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머리에 이제 기름칠을 하거나 윤기 있는 머릿결을 나타내는데 좀 치중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모발 건강, 모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나이가 들수록 모발이 좀 가늘어지고 많이 빠진다라고 호소하시는 그쵸. 어르신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원장님들, 이 두피도 이 늙어감에 따라, 노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금 변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좀 허해지게 되면서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모화라고 부르는데요. 0.75mm 이하로 이제 굵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연모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한의학적으로도 봐도 그리고 또 영양 상태를 생각해봤을 때도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거나 하는 분들은 모발이 얇아지거나 잘 끊어지거나 혹은 잘 빠지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발의 건강 상태 그리고 탈모의 정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가려움증이 언제부터 그러셨을까요? 작년부터 그래요. 작년부터 그러셨어요? 예. 혹시 여름이랑 겨울 아니면 추울 때나 더울 때 더 심해질 때가 있으실까요? 그런 것은 잘 모르고요. 네. 겨울이나 여름이나 지금까지 뭐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그러네요, 지금. 날씨나 계절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예, 상관없이. 그러면 어떨 때 좀 더 가렵다 뭐 이런 조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언제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해갔어요. 항상 난 바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그러나 저러나 난 생각할 새가 없어요. 그러면은 머리 감고 나서 말리실 때 가려움을 제일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 머리 감고 네. 항상 세팅을 말아요. 세팅을 하시는데 네. 그때 좀 가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때는 세팅을 때는 가려운지를 모르죠. 그럼 나중에 이제 활동하실 때 예, 예. 이제 저녁에 이제 잘 나고 있고 그러면은 머리에 가려움. 저녁에 좀 더 심해지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항문 쪽에 네. 항문하고 앞에 음부 쪽하고 연결됐잖아요. 예. 그 엉덩이 쪽. 근데 그쪽에도 이렇게 가려워요. 가려움증도 있으시고. 예. 예. 어머님 물론 직접 더 뵙고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의 증상을 들었을 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혈허하다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혈허해진다고 하거든요. 건조해졌을 때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혈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 그것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아니면 피부에 딱지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들이 잘 나타나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상한 것이 사람들이 저보고 다 피부가 좋다.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그러거든요. 네네. 저는 얼굴에도 나 로션을 안 발라요. 피부가 또 이렇게 반질반질하셔서 예, 거칠지 않으시고. 그거 난 특히 하나만 발라요. 그러니까 타고난 피부가 참 좋으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피나 아니면 음부, 항문 이쪽 같은 경우는 예. 혈허해질 때 제일 먼저 민감하게 나올 수 있는, 민감하게 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혈호가 피가 탁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피가 이제 좀 모자르다, 건조해졌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나 관리를 받으시면 천천히 개선되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같은 게 있어요? 네? 염증 관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염증 같은 경우도 관계가 있죠. 오열도 그렇고요? 네, 혈허해지면 염증이 잘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평상시 생활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화 말고도 또 다른 원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강민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몸에 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신경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이 신경계 말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알아서 반응하고 알아서 효과를 내보내는 이 신경계를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뭐 온도라든지 습도, 빛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수용체들이 알아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혈압을 좀 높여야겠구나. 이 상황에서는 체온을 좀 높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알아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이 두 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그 일이 있을 때 서로의 역할을 조절해 가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립선 같은 경우도 정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을 직접 이렇게 해야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서로의 역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립선의 기능을 조절하는 건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과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기능이 약해지면서 전립선을 기능을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화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 조절 문제에 이상이 생겼을 때 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자율신경의 이상이 나타나면 전립선 문제 이외에 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어떤 전신적인 질환이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심순환계나 아니면 호흡기계, 뭐 피부, 생식기 어떤 부분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그 원인 질환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반면에 이 지속되는 스트레스 혹은 누적된 과로나 피로감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환자분들 병원 가셔서 한의원 가셔서 진료 받으실 때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안 맞는다.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몸이 알아서 그 효과를 내야 되는 이 자율신경계가 본인의 기능들이 좀 불균형하거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의 양상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 환자분처럼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립선 문제 혹은 소변 관련 문제나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관련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좀 그 자율신경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 분들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약이 정말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강민구 원장님 어떤가요? 네, 최근에 이 전립선 관련 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한약, 그중에서도 이제 팔정산이라는 한약이 있는데요. 이 한약을 가지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꾸준하게 투약을 했을 때 전립선 비대증을 측정하는 점수를 내보았을 때 훨씬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한약뿐만이 아니라 이 침 치료를 통해서 4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침 치료를 진행했을 때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좋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립선 관련 질환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중년 이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법을 잘 적용해 보시면 여러모로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